안녕하십니까?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환경가전 클래스의 최 마스터입니다. 환경가전 클래스는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제품의 합리적인 구매를 추구합니다. 앞으로 환경가전을 주제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환경가전 구매를 고려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단어, 바로 렌탈입니다. 과거에 렌탈이라고 하면 이 자동차 렌트 또는 스키 렌탈 정도, 스노우보드 렌탈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 요즘은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렌탈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박프로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양질의 정보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뭔가를 구매할 때, 뭘 살 때는 현금이라든지 요즘 사실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완납한다든지 아니면 할부로 쪼개서 낸다든지 이럴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 렌탈이라는 것은 뭔가요? 요즘 자주 보이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렌탈이라는 방식은 1997년도 IMF 당시에 목돈이 드는 가전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하기 힘들 때 저렴한 월비용으로 가전을 빌려 쓰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가전제품 외에도 그림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명품백 이런 것들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죠. 맞습니다. 저희 주변 보니까 이제 애기들 용품까지 다 렌탈해서, 왜냐면 오래 못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렌탈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세계적인 트렌드인 공유경제라든지 그런 구독경제와 다 굉장히 맞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일정 기간, 소유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제 소유일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렌탈이라는 방식이 환경가전에 유독 많이 접목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 최 마스터님은 집에 혹시 렌탈하는 제품 있으세요? 저희 집에는 일단 정수기는 렌탈이고 그 다음에 비데도 렌탈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렌탈 제품 사용하고 계시네요. 정수기라든지 비데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몇 달 간격으로 방문하셔가지고 청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모품이나 필터를 교체해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업체에서 집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품을 관리해 주시고 이것저것 교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편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같은 제품들은 주기적인 관리나 소모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 쓰면서 관리받는 렌탈 방식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가전이라는 것을 구매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일시불로 산다든지, 할부로 나눠서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렌탈 방식으로 구매한다든지. 자, 이제 어떤 방식이 사실 가장 좀 저렴하냐,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냐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방식의 특징도 궁금하고요. 가장 먼저 일시불 방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다 아시다시피 그냥 구매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에 결제를 하니까 깔끔하고요. 판매자에게 할인이라든지 사은품을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야 되다 보니 좀 부담이 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네. 할부는 구매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이자가 붙어 있죠. 그래도 큰 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 많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할부하죠. 네네. 위의 두 방식으로 환경가전을 구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필터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부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 유지 관리비 이런 건가요? 유지비라고 하죠. 업체마다 용어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멤버십이라든지 키어 비용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탈은 어떻습니까? 자, 렌탈은 매달 렌탈료라고 해서 즉 대여비를 내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달달이 돈이 나가야 되니까 할부랑 좀 비슷한 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제품을 산다기보다는 업체에서 빌려서 쓰는 방식이 바로 렌탈이라는 거죠. 내 소유는 아니지만 제품의 사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으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달마다 이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에서는 할부와 렌탈이 비슷하지만 이 소유권이라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소유권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렌탈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건 아닌 거고. 사실 근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예를 들면 제 소나타는 잘 나가고 렌트한 소나타는 안 나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렌탈 방식은 목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각종 제품 관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아, 추가비 발생이 없군요. 네네. 이게 관리 포함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쓰면서 신경 쓸 게 없으니까요. 네. 자, 이 렌탈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 회사 소유의 제품을 빌려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온전한 상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렌탈은 구매라기보다는 일종의 빌려 쓴다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무 사용 기간이라는 꼭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요즘은 또 5년까지도 늘어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제품을 사용하다가 의무 사용 기간 이후에 반납을 하고 또 새로운 제품들, 최신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최신 제품에 좀 민감한 얼리덥더라든지 트렌디한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맞는 구매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제품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하기도 좀 불편함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버리게 될 때는 또 돈을 주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렌탈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 없이 쭉 새로운 제품을 쓰다가 뭐 이제 의무 사용 기간 말씀 주셨잖아요. 뭐 네네. 3년이나 5년 뒤에 새로 나오는 신제품으로 교체해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고 보이네요. 늘 새 제품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 많으시죠? 아, 그건 정말 렌탈의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뭐 일시불과 할부, 렌탈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이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싼 거냐? 오, 핵심이죠, 사실. 네네. 환경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렌탈로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환경가전이라고 해서 렌탈이 무조건 유리하진 않죠. 아, 그러면은 이 제품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될까요? 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소모품 필터 같은 것들을 교체해줘야 되는 거, 쓰고 계시는 정수기나 비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렌탈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주기적으로 뭔가를 좀 교체하고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공기청정기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교체를 해줘야 되지만 교체가 굉장히 좀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직접 내가 구입을 해서 내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면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구매자의 생활 환경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조금 번거로움 없이 편하게 쓰겠다 싶으신 분들은 렌탈 방식이 근데 그쪽이 좀 유리하죠. 그쵸. 그리고 좀 부지런하고 주기적으로 내가 필터를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이러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렌탈이 아니어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뭐 부지런하시면 상관이 없겠죠. 사실 이 제품 사용하면서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렌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렌탈이 그럼 분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 없는 제품일 수가 있겠죠. 아니, 관리가 뭐 별도의 관리나 뭐 서비스가 없는데 굳이 렌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종종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안마의자라든지 TV 같은 제품들은 별도의 관리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는데도 렌탈 방식으로 의무 사용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월 렌탈료의 총합 그리고 일시불 대금을 비교해 보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렌탈의 총합이 오히려 좀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의무 기간, 사용 기간 때문에 내가 그 기간에 반환을 하면 이중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현명한 소비를 하려면 정말 알아볼 게 많아져서 복잡해진 세상이에요. 소위 말하는 눈 때문에 안다고 하죠. 아니면 뭐 공부 잡혔다, 이런 소리 안 들으시려면 좀 꼼꼼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쵸. 이게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 눈팅에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도 생각해보면. 많아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자, 좋습니다. 또 이렇게 렌탈 유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렌탈을 할 때 이것만은 꼭 챙겨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렌탈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고객과 회사 간의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뭐 의무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어느 시점에 되는지, 그리고 렌탈 기간 동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은 각 회사별로 렌탈료라든지 위약금, 그리고 계약 조건이나 판매 제도가 조금씩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더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별도의 관리 서비스가 없는 렌탈 제품들,
꼭 렌탈의 총합이랑 일시불 대금을 비교해 보시는 게 현명한 구매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중간에 이 소유권 이전이나 뭐 이제 위약금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것들은 뭐 어떤 개념인가요? 렌탈은 고객과 회사 간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네.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고 회사 측에서는 관리 서비스라든지 부품 교체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는 AS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의무 약정 기간은 3년이고요. 소유권 이전은 5년 이후인데 말 그대로 의무 사용 기간은 3년 동안 꼭 지켜져야 되는 기간.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회사 소유에서 고객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때입니다. 그럼 이 내 소유가 되기까지의 기간을 소유권 이전 기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약정 기간이랑 소유권 기간이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약정 기간은 의무 사용 기간과 같은 네네, 것이고. 맞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의무 사용 기간입니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반환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안 쓰겠다, 못 쓰겠다 해버리면 계약 위반이 된다? 네네. 따라서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 사용 기간이 너무 긴 것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가령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게에서 가게가 폐업을 했어요. 그럴 때 정수기를 반환하고 싶다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게를 폐업해서 제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위약금은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 조금은 냉정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위약금 산정은 업체마다 좀 상이합니다. 렌탈 계약 시 등록비라든지 제품 설치 때 발생하는 설치비, 설치비. 그리고 해체할 때 나오는 해체비 등등등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회사마다 좀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금액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판매처에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 그리고 계약서에도 굉장히 작은 글씨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꼭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 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이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제품을 안 쓴다,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전에 핸드폰 구매할 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요금제를 몇 달 정도 써야 된다. 근데 그거 이제 우리가 해지하면은 마치 위약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케이블 TV, 셋탑박스 같은 경우도 다 위약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사할 때 보니까 셋탑박스 몰랐는데 이거 렌탈로 하는 거였더라고요. 네네. 위약금 발생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렌탈 방식은 이 확실한 강점도 있지만 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렌탈 계약을 하시기 전에 상세하게 꼭 챙겨봐야 되는 부분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 가서 이 렌탈 계약서를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고지를 못 받은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자,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 시간에 이 환경가전의 구매 방식 중 하나인 렌탈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박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렌탈하면 떠오르는 단어, 렌탈의 대명사 정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환경가전 클래스의 최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